안녕하세요.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8년생 개띠예요. 개띠 인생 참 힘든 날들이 많았지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8년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잘 사는 집안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들 못 살아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요. 쌀밥이 없어서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고 그래서 전 아직도 국수를 싫어해요. 그리고 미군들이 주는 옥수수 가루로 묽은 옥수수죽을 만들어서 먹고 교실 뒤에 있는 조개탄으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데펴 먹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참 행복했을 거예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지만 다들 못 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할 것도 없이 다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저도 7살 때까지만 해도 그랬답니다. 냇가에 가서 비 온 다음 날이면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서 어죽을 해먹고 엄마가 삶아주신 설탕 감자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동네에 이사온 미숙이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대신 저랑 다른 점은 아빠가 미군기지 쪽에서 일하셔서 다른 애들보다 신기한 물건이나 음식들이 많았고 형편도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았고요. 그런 미숙이는 자신이 잘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들 우리 아빠가 가져오는 초콜릿이나 음식들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알겠어? 순식간에 애들은 미숙이 편이 되었고 그때부터 미숙이는 저희 동네의 짱이 되었어요. 여자애지만 어찌나 당차고 씩씩하고 성격도 남자 같은지 웬만한 남자 오빠들도 미숙이 앞에서는 깨갱되었지요. 저는 성격이 온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미숙이가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너는 뭔데 이쁜 척 하냐? 재수없어. 얘들아, 쟤랑 놀지 마. 미숙이는 한순간에 저를 동네에서 왕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얼굴이 시골에서 사는 애 치고 하얗고 입술도 빨간색이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것인지 제 표정과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왕따시킨 거였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를 안 놀아주고 그렇다 보니까 크게 마음이 상해버렸고 그때부터 상처받고 학교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서 뛰지 마라. 재수없어.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뛰면 내가 너 못살게 굴 거야. 미숙이는 저에게 무서운 말을 남기고서는 떠났어요. 저는 그런 미숙이가 무서워서 20분이면 집에 도착할 길을 냅두고 1시간을 돌아서 집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미숙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애들을 동원해서 저에게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제 머리채를 잡고 냇가에 빠뜨렸어요. 얘들아, 쟤 좀 봐. 꼴 좋다. 너무 웃기다, 진짜. 진짜 잘됐다. 야, 아주 쌤통이다, 쌤통이야. 애들은 미숙이를 따라서 웃기 시작했고 냇가에 빠진 저는 옷에 물이 잔뜩 묻은 채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집에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요. 머릿속으로는 100번도 더 넘게 저를 괴롭힌 미숙이를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저를 괴롭힌 그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삶이 힘들고 고됐습니다.
미숙이는 아는 오빠들에게 시켜서 저를 괴롭히라고 말까지 했어요. 다행히 그 오빠들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이따금씩 발로 저를 차거나 했지요. 그래서 저는 몸에 멍이 든 적도 많았고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눈치를 채고 미숙이에게 너 우리 딸 괴롭히면 정말 혼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이는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빠가 미숙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요? 애가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이후부터 우리 딸이 밥도 못 먹고 맨날 괴롭힘에 시달려서 밤마다 울고 아빠 된 입장으로 애가 그렇게 우는데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네? 애 좀 잘 키우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동네에 들어와서 온 동네를 다 망치고 있어. 순수했던 애들도 당신 딸한테 잘 보이려고 못된 짓만 골라하고 있고 미군한테 받은 초콜릿이랑 인형, 옷들로 미숙이가 얼마나 동네에서 갑질하고 더러운 짓 하는지 당신네 부모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거요. 미숙이 부모님들은 우리 아빠 때문에 미숙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미숙이는 종아리에 멍이 들 때까지 맞았대요. 저희 옆옆집에 사는 미숙이가 밤새 억울해서 나 애들 안 괴롭혔다고. 기를 쓰면서 우는 소리가 동네에 다 들릴 정도였죠. 그 다음날 미숙이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야, 나와. 저는 미숙이의 목소리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고 집에서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야, 나오라고.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동네 떠나가라 들리는 그 아이의 목소리 때문에 저는 결국 밖에 나왔고 그때 걔가 제 귀를 잡고 질질 끌고 갔어요. 니 미쳤냐? 니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를 일러?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죽으라고. 그 아이는 동네 오빠들이랑 애들을 총동원해서 저를 냇가로 끌고 갔어요. 그 전날에 냇가에 물이 엄청 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애는 닌 죽어야 돼. 넌 구제불능이야. 알겠어? 바위 위에 서 있는 저를 팍 밀어버렸고 저는 깍 소리를 내면서 속절없이 그 냇가에 빠져버렸어요. 괴물처럼 철렁이는 물가에서 저는 수영도 못한 채로 물 흐름에 떠밀려 갔습니다. 아빠, 제발 나 살려줘. 아빠, 제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입안에는 물이 와르르 들어갔고 저는 그 때문에 코피를 쏟아내면서 물속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결국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절을 하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한 병원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 아이 깨어났어요. 그래요? 의료진들은 제 곁으로 와서 저의 맥박이랑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물에 빠져서 기절을 했고 강에 하류까지 쓸려갔다가 그 근처에서 수심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이 아이가 물에 빠진 채로 떠밀려 온 것을 보고 저를 구조한 거였어요. 구조될 당시에 저는 맥박이 희미했고 인공호흡으로 겨우 살아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서 실어증에 걸렸고 1년간 사람들이랑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미숙이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없는 형편에도 힘들게 이사를 갔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내미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해 정말로. 아빠가 우리 딸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아빠에게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저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미숙이 그 애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였고, 그렇게 결국 현실에 수능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사간 동네에서 적응을 하며 살았지요. 세월이 흐르고 제가 충분히 행복한 조건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저를 왕따시킨 기억이 가슴 한켠에 박혀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고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빈번히 살아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저의 과거를 다 이해해주고 함께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사였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남편과 미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한 남편과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죠. 남들은 어머, 어떻게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멋진 남편을 만났어. 정말 대박이다, 대박이야. 너무 부러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남편 칭찬을 하지만 제가 가장 뿌듯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남편의 넓은 마음과 저를 이해해주는 태산 같은 인성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과거에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힘든 경험 덕분에 당신이 타인의 마음을 더 배려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때는 어릴 때라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아픈 기억이 또 떠오르면 내게 의지를 해. 알겠지? 제 상처까지 품어준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동료에게 부탁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저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결혼하고 나서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진 덕분에 아이를 낳아서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딸이 고등학생일 때 전교 1등을 달리고 있었다가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 애들이 나 괴롭혀. 하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고 딸에게 엄마도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네가 너무너무 힘들면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서 공부를 해도 좋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은 결국 자퇴를 했어요. 나를 왕따시킨 애들한테 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질 거고 나를 믿어준 엄마에게 보답할 거야. 고등학교를 자퇴한 딸은 시험을 봐서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수능을 곧잘 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사법고시 마지막 시대였고 딸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시를 준비하다가 진로를 바꾸어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앞으로 나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도 고등학생일 때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을 보냈고 그때 어른들이 없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 나는 다행히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줘서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는 변호사가 되어서 혼자 힘들게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맞서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딸의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딸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공익적인 일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딸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지요. 그런 딸이 갑자기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한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알고 보니 딸과 함께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 하늘 씨는 결혼 적령기가 다 됐는데 왜 연애를 안 해요? 신기하네. 내가 아는 의사 있는데 소개받아 볼래요? 아, 그래요?
뭐 소개해 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개받죠. 소개팅을 받아서 서로 마음에 들어 교제를 하게 되었고, 사귄 지 딱 1년이 되었을 때 청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청혼을 받은 뒤에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었고 1년 정도 사귀었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부에게 말한 거였죠.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딸이 연애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엄마가 우리 딸내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진 않을 거지만 외롭다고 해서 아무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딸 믿는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나도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알겠지? 저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똘똘하게 자기 인생 잘 펼치면서 사니까 저는 충분히 딸이 좋은 남자를 고르는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딸의 결혼을 수락했죠. 남편도 남자는 책임감 하나만 보면 돼. 뭐 인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야. 알겠지? 의사까지 된 놈인 걸 보면 책임감 하나는 괜찮은 것 같다. 남편과 저 둘 다 딸의 결혼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그렇게 딸내미는 분주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엄청 바쁜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 일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니까 딸이 날이 갈수록 얼굴에 살이 쪽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딸내미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약속했던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고가 옷을 꺼내 입고 상견례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에게 닥칠 일을 감히 상상도 못했지요. 상견례장 문을 열고 드르륵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욕이 절로 나왔어요. 제 말을 들은 딸은 엄마, 왜? 라고 말하면서 놀랐지요. 미숙이, 날 괴롭힌 미숙이가 왜 사돈댁 자리에 있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과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당한 왕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가슴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단 둘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저를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본 순간 네 조미숙 맞지? 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진짜 말도 안 된다. 너 뭐냐? 뭐긴 뭐야. 너야말로 여기 왜 와? 참네. 딸내미 키워서 의사 아들한테 보내려고 노력 많이 했네? 뭐? 내 딸도 변호사야. 넌 여전하구나. 사람 열받게 하는 그 지랄 맞은 성격이. 얼굴 아귀 닮은 것도 똑같고. 뭐? 조미숙은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 겁 많고 약한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조미숙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웠던 과거가 팡 하고 떠올랐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바로 조미숙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너, 나 죽이려고 했잖아. 이 살인마야. 날 계곡에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년. 조미숙 머리채를 잡은 저는 사방으로 흔들었어요. 그때 바깥사돈이 뭐 하는 거요? 내 마누라한테. 당신 미친 거야? 아니, 상견례에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영문을 모르는 바깥사도는 저를 제지하려고 달려왔지만 저희 남편이 당신 마누라가 내 마누라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내가 사돈 될 사람이 이 여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딸 결혼 허락 안 했어. 이렇게 개판인 집안에서 자란 아들놈은 안 봐도 비디오지. 그야말로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그 자리에서 오빠, 우리 파혼하자.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엄마를 지옥구덩이에 빠뜨린 여자가 내 시어머니가 될 생각을 하니까 나 진짜 이 결혼 안 되겠어. 아니 당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 선언을 하고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조미숙을 팼습니다. 아구 얼굴을 아주 패대기 치듯이 40년 전에 한을 풀겠다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그녀에게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한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날 지경이었고 저는 제 분이 풀릴 때까지 조미숙 옷도 찢어버리고 귀걸이도 잡아뜯고 눈가를 콱 찔러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남편도 화가 나서 조미숙 그 여자 머리통을 파악하고 내리쳤고요. 딸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딸내미가 변호사인데 대체 뭐가 걱정이야. 딸내미가 엄마 변호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딸이 제일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조미숙은 몇십 년 전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참아. 몇십 년 전 일? 너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고통받은 건 생각 못하니?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같은 동네 친구 냇가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저는 조미숙의 눈을 밤탱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전 눈이 돌아가지고 그 여자를 완전히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룸에 들어온 한식당 직원들이 무슨 일이시죠? 옆방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요. 오늘 식사는 못할 것 같은데 코스 요리는 안 내어주셔도 되고 값은 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된 채로 취소가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몇십 년간 쌓인 한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 거였어요. 그걸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딸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그쪽에서는 맞은 증거가 없지만 나는 있거든. 그 여자가 손으로 엄마 머리채를 때리려고 한 순간을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으니까 이거 증거자료로 제출할 거고 맞고소할 거야. 알겠지? 엄마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 변호사 딸내미 믿어. 이런 형사소송 전문가니까. 딸은 맞소송을 걸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걸었어요. 그 여자는 아주 2배로 당한 격이었죠.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될 뻔한 그 애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딸에게 우리 엄마가 너희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나랑 결혼도 파혼하고 그러는 거냐? 말 좀 해봐. 딸내미는 한치의 거짓 없이 사위가 될 뻔한 그놈에게 제가 당했던 짓을 말해줬습니다.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 조미숙 씨가 40여 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돌팔매질하고 동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엄마 패고 그랬다고. 그거 알고 있어?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조폭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엄마 냇가에서 밀어버려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엄마는 충격받아서 그 동네에서 이사가고 지금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니네 엄마는 살인자야. 질투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사람까지 죽일 뻔한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알겠어? 딸내미가 그 말을 한 순간 그 녀석은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벌였다고? 거짓말. 말도 안 돼, 정말로.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충격이 컸겠지요. 결국 그 사실은 조미숙의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조미숙 남편은 군대에서 왕따를 당해서 귀 한쪽이 파열되고 인공와우를 삽입해서 살고 있을 정도로 왕따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왕따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마누라가 살인미수에다가 왕따를 주도한 극악무도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크게 정이 떨어졌나 봐요. 딸내미가 저에게 전남친 집안 완전 풍비박산 났나 봐. 전남친이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못 보겠다고 배신감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면서 따로 살고 있대.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남친 아빠, 그러니까 조미숙 씨 남편분도 이혼 절차 밟고 있나 봐. 자기 아내가 끔찍한 왕따 사건의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군대에서 당했던 괴롭힘이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미숙의 아들도 본인 엄마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어서 엄마에 대한 원망도 엄청났던 거고요. 결국에 조미숙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 조미숙, 그 여자가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한 것인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너 그렇게 내 인생 파탄내니까 좋냐? 니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버렸고 내 아들도 이제는 내 눈도 안 마주쳐. 이게 전부 다 니 때문이잖아. 악마는 내가 아니라 너야. 몇십 년 전 일을 가지고 아직도 앙심을 품어가지고 뒤끝 장렬하고, 그러니까 네가 왕따를 당하고 네가 괴롭힘을 당한 거야. 알겠어? 그 여자 말을 듣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아직도 네가 날 괴롭힌 게 내 탓이니? 네가 그런 인성을 가졌으니까 네 아들이 너를 버린 거야. 어떤 자식이 엄마가 과거에 왕따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행실을 똑바로 하지 그랬어. 어때? 너도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 같지? 잘됐다. 지금이라도 그때의 내 심정을 한번 느껴봐.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절절하게 느껴보라고. 한번 느껴보면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난 지금 네가 고통스러운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 네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괜히 뿌듯하네. 아직 정의는 죽지 않았나 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화가 난 조미숙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고, 스피커폰으로 그걸 다 들은 제 딸은 지금 이거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고 있어서 공연성에 성립하고 정보통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아시겠어요? 어디 한번 더 고소당해서 참교육 겪어보실래요?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죄송하지만 어려도
저는 변호사예요. 당신은 우리 엄마 괴롭힌, 우리 엄마 죽일 뻔한 파렴치한 살인미수범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정말 소름 끼치도록 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요. 제 딸은 저 대신해서 그 여자에게 욕을 뱉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복수를 해버리니까 수십 년간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로 있었던 무언가가 쑥 하고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때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화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수를 하게 되니까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자멸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국에 자기의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아들에게도 버려주고 남편에게도 이혼당한 그 꼴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아. 그 조미숙이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지 누가 알았겠어? 아들 의사 만들었다고 기고만장했을 텐데 잘됐다 잘됐어. 저만큼 조미숙 인생이 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후유증이 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 친구들 덕분에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거고요. 남편도 이제는 당신이 잠을 잘 자고 악몽을 꾸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말했지? 나는 언제든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당신이 내 삶의 목적이자 이유야. 내가 숨쉬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말하고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당신 지켜줄게. 여보, 고마워. 나의 트라우마가 옅어지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바로 당신이야. 정말 고마워.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폭행 관련한 고소건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가족 덕분에 저는 수십 년간 묵었던 감정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네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진짜 가슴속의 응어리가 사라진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또라이들이 많고 상상 그 이상으로 못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하고 고민도 많고 힘들었던 적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신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상처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네요.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이 불덩이 같은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매일매일 정신과 약을 먹고 겨우 잠들었던 시기는 다행히 잘 지나게 되었고 지금은 제 곁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 딸과 남편 덕분에 잘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나이가 거의 내일 모레 70인데 어릴 때 당했던 왕따의 기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네요. 그 무엇보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왕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 벌인 일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너무 힘들었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 조금은 제 과거를 마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린 날의 아픔으로 인해서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화와 불덩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잘 돌봐주시고 치료도 하시면서 힘든 우리네 인생 힘내면서 살아봐요. 참 세상은 공평하거나 따뜻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 등 뒤에서 내게 칼을 꽂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휴,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씁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내면서 살아가 봐요. 우리는 힘든 만큼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두들 너무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힘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과 남편이 있으니까요.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좌절해서 무릎을 꿇고 살 바에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떳떳한 피해자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걸음걸이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전 오늘도 힘내보렵니다. 우리 인생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시원한 물도 자주 드시고요. 58년생 개띠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